자, 토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여기 뭐냐면 첫 번째 그 표지에 보면 신뢰성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한 말이야. 자, 이 신뢰성은 근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자료 똑같아요. 아까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 이런 것이 이제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타당성이나 공정성은 이 주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올바른 주장이죠. 주장이 올바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정성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치우치지 않아야 돼. 누구 편 들어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우치지 않은 것. 이것이 이제 공정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이것을 가리켜 뭐냐면 비판적인 읽기. 그리고 비판적으로 말하기. 여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글을 봤을 때도 비판적으로 읽으려면 이게 신뢰할 만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올바른 주장이냐. 그 다음에 이 치우치지 않은 거냐. 그래서 공정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 비판적 읽기나 말하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3가지. 아시죠?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거 있어요? 재경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약간 이렇게 빔을 쏟아 보니까 글자가 안 보일 때 말씀해 주세요. 보통 흰색은 다 보이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토론하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자, 토론은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죠. 그 바닥에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을 때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 측을 논박하도록 하는 거죠. 논리적 반박이라는 뜻입니다. 논박이란 말은 논리적 반박이에요. 자, 그것을 논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봤던 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하죠. 비판적 검토가 뭐죠? 신뢰성, 타당성. 타당하다 이 말은 그거 맞구나, 받아들일 수 있다. 영어로 하면 acceptable 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정성. 객관적인 말이냐.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주장을 제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역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논증이라고 하거든요. 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갑니다. 논증의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주장이에요. 그러면 그 주장과 관련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뭐 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이제 비판적으로 듣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한다는 게 무슨 소릴까? 되게 논리적이야. 이런 말 많이 하죠. 논리적 반박이 무슨 뜻일까? 우진이가 한번 얘기해. 논리적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여기 안에 들어있어, 지금. 준우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이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정리되어 있고 타당하다. 자, 서연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논리적이다. 평상시에 되게 논리적이야. 우리가 막 그 사람 말에 막 홀려.
논리적인 건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논리적인 게 뭘까? 민재. 승호가 얘기해. 논리적인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논리적이란 말은 주장과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준우가 설명한 것은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 그죠?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고 타당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뒷받침이 잘 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떤 뒷받침하는 말들을 잘 끌어와야 돼요. 그러면 잘 끌어올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지?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읽기 능력이 필요해요. 수학 문제 잘 풀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학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학 문제 잘 해결하려면 과학 문제에 제시된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례, 상황 이걸 잘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하기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방금 얘기한 논리적이다. 이걸 전체에서, 여기 전체에서 핵심은 한마디로 논리적인 게 뭐냐. 앞에 있잖아. 주장과 근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반박할 때도 주장과 근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뭔가 요구할 때 근거를 잘 제시해. 머리를 막 굴리죠. 그러려면 근거가 잘 들어가 있어요. 네. 잠을 잘못 잤나? 이렇게 하고 보고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도 여기 엄청 아파. 네. 그래서 선생님은 평일에 3회 이상 항상 필라테스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 제일 어려운 운동. 너무 힘들어. 자,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 계속 수업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 막 이렇게 해서 키도 작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여기 막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필라테스 가서 쭉 피는 거 하세요. 시원합니다. 자, 가와 나를 보겠습니다. 가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맞나? 뭔가 사자가 다른 거 잡아먹는 것 같은데. 자, 나 보세요. 나는, 가는 이렇게 됩니다. 나는 동물원에서 사육사가 보살펴줘.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더 동물에게 바람직한 환경일까요? 위에 것일까, 밑에 걸까? 재경이 위에 걸 것 같아, 밑에 걸 것 같아? 왜? 응. 응. 아, 그럼 계속 여기 안 나가고 여기 살면 되잖아. 이 기린이 언제 이렇게 수박을 먹어보겠어? 자, 근데 이거는 야생 상태에 있는 동물의 야생성 자체를 사실은 망가뜨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위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물들에게는 더 합당하다. 동물원 안에 키우는 애들이 나중에 정형행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혹시? 정형행동?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 내가 동물원에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가본 게 마지막인데 갔더니 그 분명히 우리 안에서 원숭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어떤 원숭이는 계속 여기 막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정형행동. 그 돌고래 쇼에서 이렇게 막 그 공연하는 돌고래 하나는 계속 가서 막 계속 들이받고 있어요. 자, 역시 이 몸개그 좋아하시네요. 네. 최선을 다해서 1시간에 몸개그 하나 이상 하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개그를 많이 하려면 선생님이 필라테스를 열심히 해야 돼요. 몸이 유연해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토론 학습의 효과 뭐 밑에 쭉 나오는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자,
그래서 결국 좀 전에 왜 동물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냐면 이번에 이 토론 이 지문이 뭐냐면 바로 동물원을 폐지할까 유지할까라는 토론이기 때문에. 자, 먼저 왼편 날개 보겠습니다. 자, 토론의 준비 과정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토론의 준비 과정 중에 제일 먼저 쟁점이 필요하죠. 쟁점은 뭘까요? 서로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이게 쟁점이죠. 자, 그래서 입론입니다. 입론은 주장. 그러면 반론은 여기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토론 담화. 담화라는 것은 말하기라는 뜻인데 토론 담화는 반드시 주장과 근거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지를 봅니다. 배아요중 저 국어 시험 안 보죠? 기말고사는 언제 봐? 6, 7, 8. 그럼 뭐 다음 주는 상관없겠네요. 네. 자, 그래서 주장과 근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미래중학교 제3회 교내 토론대회를 개최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논제. 논제가 뭘까요? 논제. 토론 주제죠. 그죠? 논제라는 것은 토론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시, 장소, 대회 방식, 2인 1조예요. 그리고 승자, 진출전 방식입니다. 자, 먼저 주장을 하면 폐지해야 한다 쪽이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입론이에요.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입론은 찬성입니다. 근데 폐지하면 안 된다. 반론은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최종 발언을 하고 판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고전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고전식 토론에서 나중에 바뀐 것이 세다식 토론이에요. 이거는 아마 안 할 것 같은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세다식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협회 이름이죠. 그래서 Cross Examination Debating Association 해서 미국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거예요. 반대 신문식 토론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크로스 익제미네이션, 다시 말하면 교차 검증을 한다. 그래서 찬성이 얘기하면 반대쪽에서 곧바로 검증해. 그 말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쪽에서 입론하면 찬성해서 근데 그거는 좀 논리적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로 검증을 막 해본 다음에 최종 각자 반론을 하고 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교차 신문식, 교차 신문식,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 얘기는 아니고 입론, 아까 얘기했죠? 입론과 반론. 자, 그래서 입론, 반론, 찬성과 반대를 해가지고 승자가 진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는 얘기입니다.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찬반식 토론, 고전식 토론입니다. 자, 세윤이가 얘기하죠. 선생님, 저희가 교내 토론대회에 참가하려고 해요. 토론을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도움을 받고 싶어요 했더니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설정해야 되냐?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쟁점을 설정해야 된다. 쟁점. 그 찬반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논제와 관련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차이. 그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이 의견 차이를 잘 이해해 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했더니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왜? 그게 바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자, 그때 신뢰성이 높아지려면 구체적 사례나 통계입니다. 신뢰성이 높아지는 자료는 반드시 사례나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 수능 국어 모의고사죠. 우리 학력평가. 거기에서도 화법과 작문 부분에 요게 한 꼭지씩, 한 3문제씩 항상 나와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꼭 체크해 봐야 되고, 우리 교과서에 이거 또 나와. 어차피 이게 학교 시험에 계속 보게 되는 거니까 미리 한번 봐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쟁점과 두 번째가 뭐죠? 근거 마련하기죠. 그 다음에 입론입니다. 입론이 뭐죠?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쟁점, 그 다음에 근거 마련,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됐죠? 입론을 준비합니다. 주장을 딱 준비하는, 정리하는. 자, 그래서 이 주장을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논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준비한다. 그래서 입론은 주장 플러스 근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아까 논리적이란 말이 중요하다 했죠. 주장과 근거가 잘 짜여진 것이 바로 논리적이라. 아, 그 사람 참 논리적이네. 이 말은 내가 설득 당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잘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말 잘 하려면 이 사람이 타고난 막 달변가여야 돼. 그런 게 아닙니다. 잘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읽은 게 일단 많아야 되고, 읽은 게 별로 없다면 거기와 관련된 걸 읽어야지. 그래서 근거, 자료를 수집해서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반론은 그럼 어떻게 준비하죠? 심지어 민재가 등장했어요. 와, 민재. 자, 반론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상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봐야 돼요. 중요한 말은 이제 예상이죠. 그래서 또 반론, 주장과 근거를 예상할 뿐 아니라 반론도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느냐? 뭐를 미리 만들어야 되냐? 어떻게 반박을 할지 생각해봐야 돼요. 또 반론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재반박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한마디로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할 거를 생각해야 돼요. 친구하고 내가 말다툼할 때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난 이렇게 받아쳐야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반론을 준비해요. 자, 다음에 최종 발언이죠. 최종 발언은 쟁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 측 주장의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한번 발언하는 거예요. 자, 최종 발언은 우리 측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탁 압축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돼요. 아까 이칠 권리 법제화에서 결국 현행법은 이칠 권리 자체를 보장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칠 권리를 확실히 법제화해서 개인의 무분별한 이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끝나야 된다.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주장과 근거를 탁 강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최종 발언이에요. 고전식 토론은 그래서 입론과 반론과 최종 발언,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형태로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입론과 반론에 관한 이야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준비하는 거다. 자, 요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먼저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쟁점을 찾아볼게요 했습니다. 자, 쟁점 설정하기, 근거 마련하기, 입론과 반론 준비하기 밑에 있죠. 이게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승호는 매우 중요하겠죠.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어떻게 마련한다? 다양한 자료 수집, 구체적 사례나 통계. 요겁니다. 자, 반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자, 상대 측 입론에서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요. 그 다음에 반박할 것을 준비하고 또 상대 측이 그 반박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재반박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오늘
초등학교 그 동창들하고 같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든 거였죠.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건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사적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나 공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공적일 수도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한다. 아시겠죠? 자, 그럴 때 상대가 어버버 하면 이제 내가 점수를 따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토론은 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할까요? 주장과 근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이죠. 설득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효과적인 논리적 반박, 논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설득력과 효과적인 논박, 이 두 개를 지킬 수 있으려면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물원의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 자료입니다. 동물원 코끼리, 독방에 갇힌 사람처럼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아까 말씀드린 벽에다 계속 머리를 갖다 부딪힌다든지, 코끼리가 계속 코를 막 들고 이렇게 있다든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상한 행동을 막 한다. 실제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한 70%는 거의 반 이상 정신병에 걸려 있는 상태래요. 동물원은 없어져야 됩니다. 동물은 어디 가서 보지? 사파리가 어디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잖아. 비행기 타고 막 17시간 가야 되는데. 네. 자, 그렇게 가서 봐야죠. 자, 이러니까 동물원을 당장 폐지한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쟁점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찬반이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시문 나와보면 대공원 순수혈통 백두산 호랑이 4마리 탄생, 세계적으로 희귀. 그러니까 또 순수혈통을 거기서 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며 쟁점을 설정해보자 했습니다. 자, 가는 동물원의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근데 나는 동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나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쟁점이 나올 수 있죠.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그죠? 쟁점을 설정할 수 있겠다. 쟁점. 그래서 보호할 수 없다 쪽으로 필요한 자료를 막 모으면 내가 폐지해야 된다를 주장할 수 있죠. 보호가 충분히 가능해. 이런 식의 자료를 많이 갖다 모으면 어때요? 그러면 폐지 안 해도 돼. 이쪽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막 갖다 붙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 됐죠? 그래서 쟁점 중심으로 서로 갈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자, 세윤이가 맞아. 그럼 자료를 더 수집해보자. 이랬습니다. 따라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즉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어떤 쟁점을 추가할 수 있을까? 싱가포르 학생 절반 이상 동물원에서 수업한다. 자, 동물 만지기, 먹이 주기 체험, 과연 교육적일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쟁점은 교육적인가? 라는 거. 동물원에 갔을 때 충분히 어떤 체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은? 어땠던 것 같아? 너는? 나는 좀 그래도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는 점에서 꼭 나쁘지는 않았는데 교육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로 가는 걸로 하죠. 아프리카 가려면 돈 많이 모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세윤이와 민재가 자료를 정리하며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물음에 답해보자 했습니다. 자, 6년간 1067마리 죽음으로 불행을 말하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자, 야생 돌고래 수명이 3, 40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수족관 돌고래 평균 수명이 4년이래.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제일 큰 문제죠. 현대인들이 왜 암에 많이 걸리는지 알아요?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 꼭 뭐 돈 벌고 이런 스트레스뿐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살고 있죠. 물건 하나를 사도 더 싼 거 찾으려고 막 집중해야 돼.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벌써 막 학원 돌아다니면서 막 공부해야 돼. 대학교 제일 좋은 데 나와도 취업 잘 안 돼요.
그만큼 사회가 막 훨씬 발전하고 좋아지는 만큼 스트레스도 커지는 거야. 선생님이 여러 분 만났을 때 우리나라 암 환자 숫자는 한 자릿수대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뭐 한 6, 7%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암 환자가 30%가 넘죠.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필라테스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한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어서 걱정입니다. 자, 이 자료는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라는 쟁점과 관련해서 폐지 찬성 측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찬성 측에서. 분명히 동물원에서는 이 동물들이 스트레스 받고 막 죽어가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해서 쭉 근거를 제시해 사례 1, 사례 2, 원인. 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정리했느냐? 찬성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로 정리했다. 특히 어떻게 정리했죠? 요약적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를 토론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랬습니다.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하는가? 라는 쟁점을 잘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폐지 찬성하는 측의 입론의 근거로 활용하죠. 동물 보호를 못해요. 많은 야생동물이 잡혀와서는 거기에서 야생과 다른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필요할까요? 이러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쟁점과 관련하여 동물원 폐지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죠. 입론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 정리한 자료는 입론, 근거뿐 아니라 반론의 반박 자료. 이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아시겠죠? 반박 자료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입론의 근거냐, 반론의 반박 자료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죠. 토론 잘 하려면 자료 정리를 아주 잘해야 돼요. 특히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이 토론에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래서 입론과 반론 계획입니다. 논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먼저 논제가 나왔죠? 쟁점, 동물을 보호하느냐, 교육적이냐, 쟁점 두 개를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 측 입장은 찬성이고, 정세윤과 김민재입니다. 어우, 민재. 이 성까지 똑같아요. 자, 입론.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죠? 자, 여기 보면 주장이 나왔죠. 그리고 이유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근거가 나왔다. 알았죠? 그래서 아까 입론에는 반드시 저 주장과 이유와 근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상대 측의 예상 주장입니다. 보호한다. 왜? 먹이 제공, 건강 점검. 그 다음에 실제 서식지와 유사한 환경. 그 다음에 야생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 제공. 이렇게 반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미리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알죠? 예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반론의 반박 자료예요. 아까 위에 있는 것은 주장과 이유와 근거는 입론의 자료죠. 그죠? 입론의 근거로 썼다면 여기는 반론에 대한 반박 자료로 쓰는 거예요. 자, 반박 자료 첫 번째입니다.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 그죠? 그래서 야생 돌고래 10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동물원의 북극곰. 자, 야생 북극곰에 비해서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고려할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거? 입론은 일단 주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돼. 그리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잘 제시되어 있어야 돼. 자, 반론을 할 때는 상대 측에 대한 예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논박, 그죠? 논리적 반박을 할 것이냐.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선생님이 열심히 하느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지금 뭐 시험 대비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어서 오늘 선정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입론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 수 있을까? 뭐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지 못한다, 교육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가겠죠. 자, 진행한 토론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교내 토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역할은 일단 사회자 첫 번째는 진행을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주요 개념을 정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토론 순서를 지정해 줍니다. 주요 개념, 동물원이라는 것은 연구, 동물 보호, 연구, 그 다음에 동물 관련 지식이나 오락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동물을 모아서 기르는 곳을 동물원이라고 하죠. 전 세계 대도시 어디에 가나 대표적인 동물원이 다 있습니다. 유럽에 가도 다 있어요. 특히 선생님이 베를린에 가서 그 베를린 한복판에, 시내 한복판에 동물원이 있는데, 와, 근처 갔더니 냄새가, 근데 그게 동물들 냄새가 아니라 지하철역 근처에서, 화장실이 유럽은 좀 충분치 않아서 지하철역 근처에 남자들이 가가지고 노상방뇨한 냄새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동물 같은 것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해. 근데 동물원 근처에 갔는데 진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그 동물원 뭐야? 독일인데 심지어 선진국이라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사회자가 지금 토론을 진행하고 주요 개념을 정리해주고 순서를 지정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회자는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나왔죠? 논제 소개, 그 다음에 배경이나 주요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절차와 규칙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절차에 따라 토론 진행. 전체적으로 진행인데 앞에 이 세 가지입니다. 논제 소개, 배경과 주요 개념 설명, 절차와 규칙에 관한 소개 후에 시작,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사회자의 역할 밑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찬성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하면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쪽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찬성한다. 정세윤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네요. 네, 선생님 동기 중에 정세윤 남자인데. 네, 그래서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 첫 번째는 동물원이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쟁점 나왔죠. 그죠? 쟁점 1입니다. 보호하지 못한다. 사진을 근거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많은 동물이 좁은 사육장에 갇혀 살면서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자, 관람객의 시선과 소음, 좁은 사육장, 이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상행동, 아까 얘기한 정형행동 있죠? 그리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쟁점 2죠. 교육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자,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을 보는 것이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요? 문답법을 사용합니다. 자, 문답법을 사용해서 오히려 관람객은 동물을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뭔가 제대로 된 동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물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봤을 때 관람객은 전시와 오락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된다. 먹이나 던져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폐지해야 됩니다. 주장을 뒤에 다시 한번.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적이지도 않다. 이거를 쟁점화 시킨 것이죠. 자, 그랬더니 사회자가 네,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대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론자의 역할 밑에 보시면 주장을 제시하고 상대측의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거나 내 주장을 입증하는 거예요. 근거를 막 제시하는 거예요. 최종 발언에서는 우리 주장이 더 논리적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된다에 반대합니다. 왜? 야생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한다. 그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보존한다. 자, 그래서 먹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수시로 점검한다. 그리고 역시 똑같이 사진을 제시하죠. 실제 서식지와 유사하게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의 습성을 고려한 사육시설을 마련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자, 그 다음으로 했습니다. 교육적인 기능이죠. 동물들의 생태나 습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봤다. 그렇죠? 그래서 쟁점 1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입니다. 동물을 보호한다. 쟁점 2에 대한 반대측의 근거는 뭐죠? 교육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찬성 측은 보호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돼 했는데 반대측은 보호하고 있고 교육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쟁점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또 생물 다양성을 인식할 수 있다. 라든지 생명 존중 의식도 기를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자, 타당성이 떨어지는 근거죠. 뭔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 같아요, 이분은. 그래서 우리가 세렝게티 초원에서 함께 달린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지. 자,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 이 말은 어린 시절에 동물원 같이 부모님하고 가봤던 추억을 떠올렸다. 뭐 이런 식이랍니다. 자, 따라서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적 효과가 있는 동물원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2분간 반론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론입니다. 2분 뒤에 반박하는 거예요. 반대 2가 얘기합니다. 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동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실제로 야생의 동물들도 천적의 위협, 먹이 부족, 서식지 파괴, 위험한 상황에 야생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불행하게 죽는 일도 많다. 자, 동물원은 오히려 야생의 위험으로부터 뭐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박 근거. 반박은 먼저 반대부터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많은 동물원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왔죠. 한 동물원은 곰이 생활하던 기존 공간을 10배 이상 넓혔고, 공간을 10배 이상 넓히고, 그 다음에 생태 특성에 맞게 서식지를 잘 조정해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생에도 어차피 위험한 게 있고 그런데 데려다가 키우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인정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다음에 반박 근거 3번째입니다. 반달 가슴곰이나 삭 등. 삭. 요거 리을 기억이에요. 실제 발음은 어때요? shark. 이렇게 된 거죠. 삭. 그죠? shark. 삭입니다. 삭. 그래서 발음은 삭이에요. shark 아닙니다. 삭 등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성공적 복원도 가능하고 멸종 위기종도 보호한다. 자, 그래서 동물원의 노력을 보자면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폐지 자체가 꼭 근데 선생님이 나쁘게 아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폐지 자체가 능사는 아니에요. 어쨌든 찬성 측에서 재반박을 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민재가 등장합니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야생 동물들도 많은 위험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물원의 동물은 인간의 잘못 때문에 위험을 겪고 있다. 자, 2015년 동물원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관람객이 던진 신발을 먹고 죽었대요. 어떻게 신발을 던질 수 있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물원에서는 죽은 물범의 뱃속에서 120개가 넘는 동전이 나온 사례도 있어요. 야생 돌고래 평균 수명이 야생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동물원의 동물들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 자, 동물원이 야생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서식지와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게 문제죠. 그죠? 평균 수명. 자, 따라서 동물원의 북극곰은 야생 북극곰 활동 영역에 비해서 이게 이제 심각하죠.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이러면 설득력이 굉장히 높죠. 10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넓은 북극을 북극이 있는데 지금 얼음이 있나? 네. 어차피 그 넓은 북극을 헤매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는데 요만한 데 가둬놓으니까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호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동물원은 동물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자, 찬성 측에서 반대 측 입론 내용을 반박합니다. 자, 동물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관련 지식을 얻고 생명 존중 의식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동물원이 교육적이라고 보았는데 실제로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반복하거나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 그죠? 실제로 가봤을 때 상당수의 동물이 하여튼 어디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똑같은 행동을. 왔다 갔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도, 자, 여기가 이제 문제죠. 제 경험으로도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 경험으로도 유익한 지식보다는 좀 더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었던 적이 더 많았다. 근데 그런 말 자체는 아예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통계 자료 이런 걸 제시해요. 일반적으로 동물원에서 유익한 지식을 얻은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전체의 47%나 차지하고 거의 없다를 따지면 70%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든 토론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네 주민들끼리 싸우면 서로 싸움이 커지죠. 왜? 자꾸 자기 얘기하니까. 그치? 논리적으로 딱 얘기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상당수가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 주는 체험을 하는 것에 그쳐요. 그래서 동물이 장난감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교육적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반대 측에서 재반박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재반박을 하겠죠?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2014년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뢰성이 높아지죠. 그죠? 세계 동물원 수족관 협회 이러면 벌써 권위 있는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동물원을 자주 방문할수록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실천에 옮길 확률도 크다. 또 동물원 방문에서 좋았던 점이 무엇이냐? 설문. 그죠? 그러니까 아까 찬성 측의 이 근거가 조금 미약했던 게 제 경험으로도 이랬잖아요. 설문에서도 동물 관련 지식을 얻었다는 대답이 63%나 된다. 반대 측에서 공격 포인트 하나 올렸죠. 따라서 동물원이 교육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자, 2분 뒤에 양측의 최종 발언입니다. 이제 최종 발언. 자, 반대측 토론자가 최종 발언을 합니다. 자, 일부 동물원에서 동물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행하게 죽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일부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류를 지적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잘 쓰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든 동물원의 문제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부분의 동물원이 동물을 보호하고 종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그죠?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서 주장을 강화하죠. 자, 그래서 동물을 사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적 효과도 얻는다. 그래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 해서 발언이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됐죠? 자, 찬성 측에서 이제 최종 발언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동물은 동물원보다는 자신의 서식지에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주로 동물 보호보다는 전시를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고통을 겪고 그 다음에 관람객도 동물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여기고 있다. 선생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제일 주목하는 편이에요. 동물원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편에 해당하는데 아까 반대쪽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가 꼭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되기도 어려운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배심원 여러분께서는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측이 더 잘했는지를 판정하는 겁니다. 어느 측이 더 잘한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반대쪽이 더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반론이나 재반박을 할 때 자료를 아주 잘 썼죠. 설문자료, 통계자료 이런 것들을 잘 썼죠. 배심원은 객관적으로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자, 나죠.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 정리한 것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쟁점 1은 동물을 보호하느냐. 그래서 주장과 근거로 나누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쟁점이 동물원은 교육적이냐.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찬성과 반대 측의 여러 가지 주장과 근거를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보면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린다. 이것은 쟁점과 관련이 없으므로 타당하지 않죠. 이게 중요합니다. 관련이 없어서 타당하지 않다. 제 경험으로도 이랬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성급하게 일반화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공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공정하지 않아. 내 경험으로 그래. 이건 자기한테 치우친 얘기죠. 객관적이어야 돼.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뭐 한 번 한다고 이게 뭐 얼마나 여러분에게 남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토론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이 쭉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 나중에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고등학교 가서 공부할 때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지문들에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평가해보자 했습니다. 찬성 측의 발언, 스트레스 받고 반대 측의 반박. 그래서 이 곰의 생태 특성을 고려해서 노력하는 동물원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 찬성 측 발언을 효과적으로 잘 논박했다. 찬성 측의 재반박입니다. 결국 돌고래 평균 수명이라든지 이런 얘기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해서 반대 측의 반박을 설득력 있게 재반박하는 거예요. 논박과 재반박이 매우 설득력이 있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적절한 근거가 잘 들어갔는가? 논리적으로 반박했는가? 그래서 평가하는 것으로 토론이 종합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토론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문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를 한 세트씩만 넣었어요. 그래서 과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른 학년들은 좀 열심히, 다른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시험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예, 국어를 안 보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제를 많이 안 넣었습니다. 과제 문자 올리고, 요거 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